안녕하세요. TV 박서방의 준희입니다. 독서나 음악 감상, 운동 등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죠. 그 중에서도 프라모델에 취미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신의 신경과 정신을 온전히 집중해서 여러 부품들을 조립해가는 이 일련의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취미로 변화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프라모델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또 어떤 형식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프라모델은 사전적 정의로 정식 명칭 플라스틱 모델을 줄여서 프라모델로 부르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시키는 모형 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모델은 각각의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불리는 프라모델이라는 용어 말고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모델킷이라고도 부르며 국내에서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으로 인해 한정적이지만 조립 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로 불리고 있는 이 프라모델. 이 프라모델은 도대체 언제 처음 등장해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프라모델이 처음 등장했던 때는 과거 영국으로 가야 하는데요. 1936년 영국의 프로그라는 모형 제작 회사에서 군용 차량 식별 교육용 키트를 응용해서 만들어진 펭귄 시리즈라고 불리는 72분의 1 스케일의 모델 키트가 최초인데요. 펭귄이라고 불린 이유는 날지 못하는 전투기 모형을 날지 못하는 새인 펭귄에 비유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 회사들이 출시하는 프라모델 제품은 72분의 1 스케일로 발매되었던 반면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에 들어서며 여러 미국 회사들이 48분의 1 스케일을 채택함과 동시에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차, 함선, 자동차 등의 프라모델을 출시하며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들인 타미야나 반다이는 1970년대부터 합류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까지 프라모델이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고 물 건너 한국과 일본에서는 과연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에서 프라모델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에 미국과 일본을 통해 국내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 1970년대에는 수입 제품이 정식으로 들여올 수 없었던 시대였기도 하고 자체 개발 능력도 부족한 탓에 주로 일본의 제품을 따라 만든 일종의 해적판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유통이 됩니다.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보았던 여러 완구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제작이 되어서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덜어 계실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정식으로 해외 제품이 수입되어 들어올 수 있기도 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자체 개발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중성을 노린 프라모델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좋아하는 카카오 프렌즈나 펭수 등이 프라모델로 출시되기도 하고 복고라는 트렌드에 맞춰 올드카인 포니를 프라모델화하여 출시하는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와 맞물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하는 실내 취미 활동으로 프라모델이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프라모델의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옆나라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의 프라모델 역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해외 블로그와 일본의 위키백과를 참고했습니다. 일본도 국내와 비슷하게 1950년대에 해외 제품에 대한 하청 생산과 더불어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면서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입, 판매를 하던 노선을 바꾸어 자국 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1958년에 일본의 프라모델 제조업체인 마루산 상점이 일본 최초의 프라모델인 노틸러스5를 발매하게 됩니다. 이 노틸러스5는 2008년에 50주년을 맞이해 재생산되기도 했다고 하죠. 이후 본격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인기 TV 시리즈인 썬더버드 시리즈가 나온 이후인데요. 당시에 TV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밀리터리 계열의 프라모델에서 벗어나 캐릭터 모델이라는 분야를 확립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건프라가 등장하며 대히트를 하게 됩니다. 건프라는 당시에 완구 쪽의 판권을 가지고 있던 크로바가 프라모델 제조업체인 아오시마에 사업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아오시마가 건담의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지 않아 이를 거절하고 차선책으로 반다이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전설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건프라는 1980년 기동전사 건담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이후에
베스트 메카 컬렉션의 일환으로 출시된 144분의 1 건담인데요. 당시에는 건프라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 메카를 출시하는 시리즈에서 건담이라는 로봇 왕구를 출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80년 말 30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 사이에서 붐이 일어납니다.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에 치바현에 있는 백화점에 건프라를 구입하기 위해 학생들이 몰리면서 수십 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걸 보면 납득이 가죠. 이때는 훨씬 더 치열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건프라 붐을 시작으로 1981년에는 전년 대비 1.5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건담 애니메이션과 프라모델이 출시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술의 발달로 MG, PG 등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프라모델의 대표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어렸을 적의 분위기와 감성을 위해 영화나 만화 장난감 등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키덜트라고 하는데요. 키덜트는 프라모델뿐만 아니라 RC카, 피규어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수집가들을 위한 제품과 아동용 왕구로 제작되었던 프라모델이 시간이 흘러 점차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프라모델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오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촬영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